시니어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 러닝 가이드. 1장. 오프닝. 왜 지금 러닝이 인기일까? 요즘 공원이나 한강변을 걷다 보면 러닝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인구가 크게 늘고 있죠. SNS에는 매일 러닝 인증샷이 올라오고 마라톤 대회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의 진정한 가치는 젊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야말로 러닝은 건강과 활력, 그리고 심장 강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러닝만큼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도 드물거든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작정 젊은 사람들을 따라 무리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달리면 오히려 관절과 허리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는 젊은 사람들보다 관절이 약하고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도 안전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러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니어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러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단순히 달리기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2장. 러닝이 시니어 건강에 좋은 이유. 러닝이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러닝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시니어에게 흔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폐 기능 향상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달리면서 깊고 규칙적으로 호흡하게 되면 호흡 근육이 단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폐활량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러닝만큼 좋은 운동은 없어요.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달릴 때 발이 땅에 닿으면서 생기는 충격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죠. 이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로는 얻을 수 없는 러닝만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체중 관리 효과도 뛰어납니다. 러닝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 중 하나로 꾸준히 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러닝은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3장. 시니어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러닝 자세.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은 의도로 러닝을 시작하지만 잘못된 자세 때문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꿈치로 착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며 달리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으로 그대로 전해져 연골 손상이나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큰 보폭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에 보폭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목과 종아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력이나 유연성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어 부상 위험이 더 높아요. 세 번째는 상체를 너무 똑바로 세우고 뛰는 자세입니다.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달리면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척추로 그대로 전해져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네 번째는 팔을 가슴 안쪽으로 교차시키며 흔드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와 목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고 전체적인 러닝 효율도 떨어집니다. 또한 상체의 균형이 깨져 전체적인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를 익히고 의식적으로 교정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4장. 바른 러닝 자세 배우기. 이제 올바른 러닝 자세를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발 착지부터 시작할게요. 뒤꿈치 착지 대신 발의 중간 부분이나 앞쪽으로 가볍게 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뜨거운 모래 위를 걷듯이 발을 빠르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발 전체로 분산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체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세우지 말고 10도에서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을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충격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마치 바람에 맞서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면 돼요. 팔 동작은 90도 각도로 구부려서 앞뒤로만 흔들어 주세요. 팔이 몸의 중심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먹은 계란을 쥔 것처럼 살짝만 쥐어줍니다. 팔의 움직임이 다리의 리듬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몸 전체가 하나의 리듬을 타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색하게 의식하지 말고 마치 춤을 추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해보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세를 체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연습해보세요. 5장. 호흡법과 속도 조절. 올바른 호흡법은 러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로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는 패턴입니다. 발걸음에 맞춰 리듬을 맞춰보세요. 왼발, 오른발 디딜 때 들이마시고 다시 왼발, 오른발 디딜 때 내쉬는 식으로요. 하지만 반드시 이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폐활량이 다르고 편안한 호흡 리듬이 달라요. 어떤 분은 3번 들이마시고 3번 내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만의 호흡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입으로 쉬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도가 낮을 때는 코로, 강도가 높아지면 입으로 보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무리해서 코로만 쉬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 조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적절한 러닝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옆에 누군가와 함께 달리면서 끊어지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이에요. 만약 혼자 달린다면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시간은 30분 전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빈도는 하루 걸러 하루, 즉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6장. 부상을 막는 작은 습관. 부상 예방은 즐거운 러닝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운동 전후 스트레칭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를 중심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허벅지 앞뒤 근육을 잘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 즉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 뒤꿈치 엉덩이에 대기, 다리 앞뒤로 흔들기 같은 동작들이에요.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세요. 강도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달리세요. 운동 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심해지거나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빈도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달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니어에게는 휴식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해요. 주 3회에서 4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하루 운동하면 하루는 쉬는 패턴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7장. 근력 운동의 필요성. 러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건강을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약한 근력으로 달리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3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도 필수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끝으로 몸을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고 발목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러닝할 때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코어 강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플랭크나 무릎 들어올리기 같은 운동으로 복부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세요. 코어가 튼튼해야 올바른 자세로 달릴 수 있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근력 운동은 러닝 없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하루는 러닝, 하루는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면 이상적이죠. 근력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면 쉽게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러닝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귀찮더라도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꾸준히 해주세요. 8장. 마무리 즐겁고 오래 가는 러닝을 위해. 러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운동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꾸준히. 이것이 시니어 러닝의 핵심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멀리 달릴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0km를 뛰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가볍게 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잘 달렸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 다음 날 근육통을 체크해 보세요. 허벅지, 엉덩이, 코어 전체에 골고루 약간의 근육통이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전신을 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 특정 부위만 심하게 아프다면 잘못된 자세로 달렸다는 신호예요. 러닝은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자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러닝이 주는 상쾌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러닝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꾸준히 해주세요. 좋은 정보와 글을 쓸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